북한이 남침할 때 이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주한미군 그때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또 이승만의 최대 공적 뭐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한미 상호 방어 조약 이거 체결한 거를 꼽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동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분단의 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북한을 이렇게 고착화시켰다 이런 그리고 지금도 막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나라를 만드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념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념이 만들어져야 정부가 구성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은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있고 혹은 법원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정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인민위원회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안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뭐가 중요해요?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정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사를 보면은 이 4단계가 잘 그 단계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첫 번째 2개 단계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고 이념을 지킬 수 있는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에 얘기한 것처럼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휴전선을 누가 지켰습니까? 주한미군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전쟁을 한다면 1차적으로 남한 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원하든 안 하든 미국은 전쟁에 이미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다쳐도 한국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죽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정도의 방위조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휴전선 부근에 있는 미군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진 경제적인 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자기 옆자리에 주한미군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런 둘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그 자기들은 전쟁이라 하면은 제일 처음 죽을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죽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포를 못 이겨가지고 마약도 하고 이런 주한미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거리더라고. 미군들이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참 이승만 박사가 대단한 것은요, 북한과 남한의 전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전술입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막는 것은 미국한테 맡겨놓고 남한은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된 거죠. 한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국방비를 많이 들이지 아니하고 그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경제 발전, 교육 이런 데다 투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죠. 거꾸로 북한은 자기들이 그 국방을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국방을 막고 그것도 세계 최고 강대국과 맞서 싸우려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